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서울에서 어제 승부를 벌였는데요. 프리시즌 경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고 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웠던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러니까 알레띠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커인 그리즈만의 개인 능력 자체도 좋았지만 그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이 팀적으로 약속한 것들이 경기 내에서 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번 경기를 재밌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중앙 센터백으로 나온 비체리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볼을 줄 곳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죠. 알레띠의 3백과 3중미 모두한테 맨시티 선수들이 하나씩 붙을 수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마크맨 관계를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투톱 중 일원으로 나온 그리즈만도 당장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리즈만이 톱에 위치하는 만큼 센터백이 붙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첼이 그나마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는 에르모소한테 넘기긴 했지만 훌리안 알바레스가 즉각적으로 붙을 게 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다음 장면을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됐음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돕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중미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맨시티의 마크맨들도 찰싹 붙어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 둘한테 볼을 주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맨시티의 압박이 훌륭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알레띠는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꾀했습니다. 지금 맨시티의 중원이 르마와 코케를 잡기 위해서 확 하고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들의 뒤쪽인 여기 공간은 많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즈만이 스윽 하고 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에르모소가 바로 여기로 찌르면서 순식간에 앞으로 볼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아까 장면에선 그리즈만한테도 마크맨이 붙어 있었는데 왜 여기에선 갑자기 마크맨이 없어지게 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최전방에서 모라타가 딱 하고 센터백을 잡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센터백이 내려가고 있는 그리즈만한테 계속 마크를 붙을 수가 없도록 여기에 고정을 시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즈만이 아무런 마크맨 없이 아주 자유롭게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맨시티의 전방 압박은 훌륭했지만 알레띠는 그 틈새를 활용할 수가 있는 팀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후속 전개도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 좌측 윙백인 리노가 중앙으로 좁혀서 침투하고 있죠. 이러니까 맨시티의 측면 수비수인 워커도 얘를 따라서 같이 좁히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여기 측면 공간을 수비할 선수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측 중미인 르마가 이렇게 측면으로 올라가는 걸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즈만이 측면으로 넘기면서 계속 볼을 앞으로 전개시킬 수 있었죠. 최종적으로 알레띠의 전개가 여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수비들도 이들을 막기 위해서 이쪽 측면으로 쏠리게 됐는데 이러면서 반대편에서 뛰고 있는 아스피한테는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큰 반대 전환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이어간다. 비록 이 공격이 성공되진 못했지만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역이용한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그러한데요. 지금 모라타가 볼을 잡고 있긴 하지만 맨시티의 수비 숫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그리즈만한테 볼을 넘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효과적인 전개가 이뤄지긴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즈만은 주저하지 않고 뒤로 크게 돌려버렸어요. 맨시티가 수비를 위해 막 복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알레띠의 센터백들은 여유로운 상황이죠. 하지만 앞으로 볼을 줄 곳은 마땅치가 않아서 여기에서 볼을 이렇게 돌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케까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니까 맨시티의 전방 선수들이 압박을 하러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하죠? 이번에도 이러면서 수비 라인과 전방 라인 사이가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됐어요. 물론 로드리가 그 중간에 있긴 하지만 혼자서 모조리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자마자 다시 한번 플레이메이커인 그리즈만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로드리가 이걸 보고서 재빠르게 달려들긴 했지만 그리즈만이 그 가랑이 사이로 볼을 빼내면서 왼쪽에 있던 르마한테까지 볼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알레띠의 공격진과 맨시티의 수비진 숫자가 동등하게 됐죠. 서로 같은 숫자라면 공격하는 쪽이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덕분에 여기에서 측면에 리노한테까지 넘기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비 숫자가 많은 맨시티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볼을 뒤로 돌리고 그들의 전방 압박을 유도한 그리즈만의 이 백패스 판단과 이후에 전방 압박을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다시 그리즈만에게 정확하게 볼을 넘기면서
그리즈만의 좋은 전개 패스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든 팀 전체의 약속된 움직임이 작용한 결과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맨시티도 전방 압박 퀄리티가 매우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은 적도 많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서로 1군끼리 붙었던 전반전에도 매우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몇 차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프리시즌 경기였음에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가 있어서 보러 가신 관중분들께서는 아주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관중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이자면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리액션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어느 팀 선수 할 것 없이 플레이 하나하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선수들도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